오늘도 여러분들께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제히 하락 중에 있고 이 달러 인덱스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계속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38,803달러까지 떨어진 비트코인. 과연 주말 동안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아무래도 최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전쟁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이야기를 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이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자, 근데 과연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정반대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벨라루스가 오늘 밤 9시에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벨라루스는 좀 짜져 있으면 좋겠네요. 러시아 푸틴이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군사를 빼는 척 했다가 침공을 시작했었죠. 아주 간사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벨라루스와 협동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의 참전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경제 제재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를 압박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의 정상무역 관계를 파기를 했다라는 소식이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어제 발표가 되었었던 인플레이션율을 전부 다 러시아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게 되면서 유가 상승에 기름을 끼얹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국제 유가 폭등세는 경기 침체를 당연히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리포 오일 어소시에이츠의 앤디 리포 대표는 이야기하기를, 이런 식으로다가 유가가 빠르게 올라가지고 물가 상승이 이어진다 그러면은 유럽과 중남미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미국으로 파장이 이어지게 될 것이며 결국은 중국의 소비재 판매 능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미 돌이키기는 좀 늦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최대한 충격에 대비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 미국 증시라든지 비트코인 가격도 안전할 수만은 없겠죠.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최근에 바이든 행정명령이 발표가 됐는데,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서 코넬 대학교의 에스워 프라사드 교수는 이야기하기를, 이 행정명령이 암호화폐 산업의 호재가 될 수 있다. 왜냐, 이러한 규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적법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확실하게 암호화폐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신시아 이모가 이를 위해서 크게 힘을 쓰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가 최근까지 작성을 하고 있었던 암호화폐 우호적인 법안인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은 앞으로 암호화폐 업계와 사용자들에게 명확성이 제공되게 될 것이며, 암호화폐 채굴, 스테이킹, 지불과 관련된 자본 이득에 대한 지침도 제공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암호화폐 사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최대 $600 세금 공제를 제공해서 커피 등 일상생활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했을 때 세금 청구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채굴, 스테이킹과 같은 생산적인 활동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좋은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암호화폐를 증오하는 악의 무리가 이를 순순히 통과시켜 줄지는 의문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편 미국 SEC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변화에 역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안타까움을 계속해서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뉴욕 디지털 그룹과 글로벌 X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절을 해버린 것인데요. 이 닭벼슬 같은 SEC 의장 게리 겐세이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서 핑계는 항상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현물 ETF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하죠. 와, 정말 얄밉습니다. 얄미워요. 옆에 있으면은 타이슨처럼 귀를 깨물어주고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캐나다의 억만장자 케빈 오리어리씨, 최근에 포트폴리오의 20%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된 주로 채웠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현재 가치가 수백만 달러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재미난 것은 2019년 5월 그는 비트코인을 처음 접했을 때 쓰레기라고 표현하면서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었던 그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 나서 적극적으로
무려 20%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분량을 늘렸다라고 하니까 나름의 암호화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의견을 바꾸고 있는데 사실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정말 오래전에는 비트코인을 싫어했었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는 비트코인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세계 유일의 희소자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매입을 해 나갈 것이다. 물론 단기간에 하방 압력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상관없다. 계속해서 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가치저장 수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어두운 분석을 내놔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던 베테랑 분석가 피터 브렌트가 손잡벌이라고 볼 수 있는 Z세대에게 다음과 같은 충고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얘들아, 나를 꼰대라고 부르지 말고 한번 내 말을 잘 들어봐.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우량주, 주식 가격이 저렴해질 때마다 사가지고 끝까지 들고 가.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학자금 대출은 최대한 피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이 암호화폐 거래 및 트레이딩은 취미로만 여겨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 할 짓 아니야 라고 충고를 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래도 그는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제마약통제위원회에서 멕시코 및 콜롬비아 마약 조직들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검은 돈을 세탁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검은 돈이 달러겠죠. 달러가 문제인데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탓하고 있는 요놈들, 그럴 시간에 나쁜 놈들이나 좀 때려잡아라.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만 해도 코인베이스에서 3만 개가량의 비트코인이 출금이 되었었다라고 하네요. 출금된 비트코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다음으로 해서 네브라트칸 군어 분석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 아래에 있을 때는 곰 세력들, 즉 비트코인 가격이 떡락하기를 원하는 떡락 세력들에게 주도권이 넘어간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38,300달러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37,200달러까지 밀릴 수가 있겠다. 비트코인이 강력한 반등을 원한다면 43,000달러 위로 올라와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상승을 원하는 세력들이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고 가격대를 예측을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매튜 하일랜드가 비트코인 일본 기준으로 RSI를 봤을 때 지금 지지선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해줘야 된다. 가격과 함께 반등을 해줘야 되지 아니면은 추세가 무너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에 해당 추세 및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 일카포브 크립토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는데 지금부터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훅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안 좋게 상황을 보고 있었고, 렉트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이번 주 주봉 마감을 38,000달러 위에서 해줄 수가 있다라면은 차트상으로 다음 저항인 43,127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주봉 마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주요 저항에서 잘 버티고 올라갔을 경우 최소한 다음 저항까지는 올라갔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아래에서 마감하게 될 경우 하방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겠죠. 과연 이번 주 주봉 마감 어떤 그림이 그려지게 될까요?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상황도 안정이 되고 있지 않은 걸로 봐가지고는 약간 불안한 그런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지표를 봤을 때 이게 무엇이냐? 비트코인 단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우연찮게도 이 그래프가, 이 차트가 바닥을 찍었을 때마다 그 자리가 비트코인 바닥이 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개미들이 다 털려 나가게 되면은 그 자리가 종종 비트코인의 바닥으로 남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보시면은 얼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정도까지 이 단기 투자자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바닥 구간에 가깝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지금이 바닥일까요? 정말로 흥미진진한 비트코인의 세계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국내에서도 암호화폐에 관련된 발전이 예사롭지 않다. 이제는 가계부에서 코인을 볼 수 있게 된다. 국내 최대의 가계부 앱이죠. 뱅크샐러드가 업비트와 연동되게 되면서 뱅크샐러드를 통해서
보유 종목 및 수익률, 평가 매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미래에셋 글로벌 X가 독일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ETP와 이더리움 ETP 두 개를 들고 와가지고 국내 시장에 상장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ETP들은 현물에 직접 투자가 되는 현물 상품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어서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루나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소각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 한 달간만 해도 4천만 개의 루나가 소각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유통량의 11% 정도나 된다라고 하니까 가격 상승이 오지 않을래야 안 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테라 및 루나의 스테이블 코인인 UST의 사용을 위한 직불 카드도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UST의 사용처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UST의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루나의 소각도 늘어나게 되겠죠. 긍정적인 발걸음을 이어나가고 있는 루나에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운동화 브랜드인 스케쳐스가 메나의 구역 체험 매장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만간에 메타버스 패션 위크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샌드박스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파트너들을 늘려나가고 있는 이 마나 디센트럴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테더에 관련된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5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헤지펀드 회사인 펄트리라는 곳에서 조만간에 테더에 대한 공매도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펄트리는 밝히기를 테더 같은 경우는 240억 달러 상당의 고수익 상업어음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중국 부동산 개발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테더사 측에서는 우리는 헝따 기업어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나발됐으나 우리는 이를 믿지 않는다. 고로 펄트리는 이 테더의 기업어음 일부가 가치를 잃고 보유 준비금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12개월 내에 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항상 잡음이 끊이지 않았었던 테더.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 테더 발행사가 800억 달러 상당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며, 그 외에 여러 전문가들 및 매체 등에서도 테더가 어째서 그들의 준비금의 자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가 수상하다라면서 의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째서 이러한 사실들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당당하다라면 까발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로 봐가지고 구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 구린 폭탄이 터진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테더 이야기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언제 문제가 제대로 터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늘 나온 정보들을 저는 한데 갈무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국제정세 및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트코인. 부디 이런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주말인데도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이 맛있는 거 사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좋아요 클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